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통신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선통신은 전파 혹은 전자파라고 그러죠. 이 전파가 뭔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시간에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파란 무엇인가요? 전파는 전자기장과 자기장, 즉 전기파와 자기파를 합친 것을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힘이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그거를 전파라고 합니다. 즉 진행을 하면서 원거리에 뭔가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계와 전계가 있는데, 즉 자계는 자기장, 그리고 전계는 전기장을 얘기합니다. 이 자계와 전계는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쪽에서 전파가 방출이 되면 자기장과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직이죠. 자, 그럼 이 전파라는 것을 최초에 누가 발견을 했을까요? 전파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3명이 있죠. 한 사람은 패러데이, 자석을 코일 안에 왔다 갔다 하면 전기력선이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한, 그래서 전파를 처음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한 패러데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을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러데이는 이론적인 전기력, 전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주장을 했는데, 이 맥스웰은 전파의 구성 요소인 전기력선과 자기력선, 전하밀도, 전류밀도를 수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즉 전기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게 결국은 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인 완성을 한 게 맥스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라는 것을 처음 전파를 만들고 그리고 수신하는 그런 장치를 만든 사람이 바로 헤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단위가 헤르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르츠가 결국은 전파를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수신을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장치에 의해서 무선통신이 드디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세 사람의 기본적인 업적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패러데이,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하죠.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이게 뭐냐?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도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막대 자석을 들고 이 코일 안쪽으로 넣었다 뺐다 할 경우, 즉 자기장이 바뀌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에 있는 코일에 전기력이 생긴다. 즉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기도 오른쪽으로 흐르다가 왼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서로 바뀌게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전류 안 흐르죠.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전류가 왼쪽으로 흘렀다 오른쪽으로 흘렀다 계속 이게 생기죠. 이게 바로 발전기의 기본 원리고 이 아래쪽 밑에 있는 교류 발전기의 기본 개념입니다. 즉 자석을 넣었다 뺐다는 N극 S극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N극 S극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코일을 돌려버립니다. 코일을 움직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코일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코일을 돌려버리면 이 코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면이 S극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N극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코일에 흐르는 전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군데에다가 이 코일이 연결된 두 쪽 끝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켜지는 이게 바로 발전기의 기본 원리죠. 이 발전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패러데이의 법칙이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전기가 만들어졌다. 그거 있었죠. 그런데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헤르츠가 전파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성하고 수신을 했었죠.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는 뭐냐면은 여기를 이거 브러쉬라고 그러는데 딱 붙어 있어요. 전기가 통하게. 근데 이게 막 돌잖아요. 돌면 얘가 도는 이 면과 접촉이 돼서 그 전기를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브러쉬라고 하죠. 이게 1초에 60바퀴가 도는 게 우리나라 60Hz입니다. 교류 전기. 자, 그래서 이 브러쉬를 대면은 요게 전류 방향이 바뀔 때 브러쉬가 이쪽에 가서 붙죠. 그러면 결국은 이 이렇게 된 교류가 요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순간에 브러쉬가 바뀌면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를 만들 때는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가서 발전기에 브러쉬가 들어가서 돌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브러쉬는 브러쉬인데 여기하고 교류 발전기하고 직류 발전기 차이는 끊어져 있죠. 네.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끊어져 있질 않죠. 연결된 게 좀 다르죠. 네. 자, 그리고 이 위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전원이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 전류를 흐르는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유도전기가 흐릅니다. 유도전기의 기본 개념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이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 변압기, 모터 이거는 이제 발전기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는 발전기, 변압기, 모터의 기본 개념을 정립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은 이 전기력과 자기력, 수직 오서거널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교하는 이 두 힘을 이렇게 수학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르츠는 이렇게 생긴 전기를 여기다가 공급을 하면은 요게 이제 선이 보면 잘 보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긴 한데 아주 가까워요. 즉 가까운데 여기 전압이 강하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튑니다. 불꽃이 튀면서 전파가 발생되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파가 발생되면 이쪽에 안테나 역시 여기도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안테나 부분에 선을 딱 연결하면 여기 전기가 흐르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르츠가 바로 이런 장치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 기호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을 별도로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속구인데 이 금속구 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코일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바꾼 뒤에 여기에 간극을 전극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아주 작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전파가 촥 방사가 되는데 즉 전기와 자기가 방사가 되는데 그것을 이쪽 안테나 쪽에서 수신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전기 신호가 도달했다라고 여기에서 미세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헤르츠가 만든 주파수, 라디오파 발생 장치 및 수신 장치입니다. 자, 전파의 생성, 헤르츠가 만든 것, 이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원이 있죠. 교류 전류가 있어요. 교류. 전원이 있으면 이 교류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전기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직교가 돼서 자기력이 또 방사가 되겠죠. 근데 이 교류 전류 끝을 연결을 하지 않고 쭉 무한히 길다면 이게 무한하게 쫙 전기력 및 자기력이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렇게 구리도선을 연결을 하고 끝을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 여기서 전파가 팡 하고 나갑니다. 즉 전기력이 팍 나가요. 전기력과 직교가 돼서 자기력도 방출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전파를 발생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헤르츠가 이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처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도선의 끝부분을 바깥쪽으로 구부리면 전자파는 공간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파. 이 라디오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3kHz에서 3THz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냐? 우리 가시광선이 여기쯤이에요. 그리고 라디오파는 여기쯤입니다. 즉 전파는 이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쪽입니다. 그죠? 프리퀀시는 낮고 에너지도 낮고 그죠? 대신에 파장은 길죠.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이 마이크로웨이브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원적외 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숯불 그게 여기고 그리고 비저블 즉 가시광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크림 바르는 거 UV죠. 울트라 바이올렛 UV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을 때 여기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UV보다 더 위험하죠. 그리고 감마 이건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 나오는 거죠. 핵 분열할 때 혹은 핵 융합할 때 나오는 감마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짧잖아요. 짧으면 하이 프리퀀시, 하이 에너지. 하이 프리퀀시 주파수가 높고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내가 쬐을 경우 나의 세포들이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라고 하면은 이 라디오 웨이브, 영어로 라디오 웨이브인데 이 라디오 웨이브는 마이크로웨이브 밑다.
즉 3kHz에서 4THz, 이 부분이 3THz 되겠죠. 이거는 파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전파의 속도, 파장, 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전파도.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30만 km를 갑니다. 정확하게는 이 정도죠. 그리고 통과하는 물체의 투자율과 유전율에 따라서 속도가 둔화됩니다. 투자율이라는 것은 어떤 매질이 있어요. 공기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매질이 주어진 자기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장이 결정되면 그 자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자화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기장이 뭐예요? N극, S극. 그죠? 근데 쇳덩어리 같은 경우는 N극, S극이 엄청나게 자화력이 세죠. 그런 경우는 빛이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판 같은 거에서는 전파가 전달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율. 전화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할 때 그 전화 사이의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 자, 이 투자율은 자기력, 그리고 유전율은 전기력,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율과 유전율에 의해서 전파의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파는 파장을 이렇게 팔을 그려보면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파도가 전달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맨 여기 제일 높은 전압, 제일 낮은 전압, 요게 이제 진폭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장은 한 주기의 길이, 이거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파수는 단위 시간 1초 동안의 이 파장의 수, 그죠? 그래서 파장 곱하기 주파수는 전파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30만 킬로죠.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전파의 속도가 되는데, 전파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파장을 알면 주파수를 알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주파수를 알면 파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파의 성질은 직진성이 있어요. 전파는 공간에서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반사를 합니다. 전파는 금속판이나 시멘트 뭐 이런 데 부딪히면 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굴절을 합니다. 어떤 건물 같은데, 건물이 아니고 이런 물 같은데 매질이 다른 곳을 통과를 할 때는 이렇게 꺾입니다. 들어갈 때 각도와 나갈 때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실제 물고기보다 훨씬 눈으로 보이는 물고기가 커 보이거나, 혹은 커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닥 물 깊이가 얕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얼마 깊지 않은데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훨씬 깊은 거죠. 이게 바로 전파의 굴절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전파는 같은 전파끼리 부딪히면 간섭이 일어납니다. 간섭 현상. 여러분들 아마 물리 시간에 한번 실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파동이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전파는 회절을 합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혀서 반사도 되지만, 이렇게 끝에 부분에 가서 딱 꺾여서 뒤쪽으로도 전달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 있더라도 산 너머에서 전파를 쏴도 산 뒤쪽에서 전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죠. 그러니까 전파를 쏘면 지구의 지표면 부분에서 전파가 이렇게 회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보이지는 않아도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회절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하에서도 통신이 되는 게 계단 같은 걸 통해서 회절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절 시험할 때는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시험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서 물결을 딱 일으키고 여기에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물결파가 이 뒤쪽에서 쫙 퍼지죠. 또 반원 형태로 쫙 퍼지죠. 그게 바로 회절입니다. 자, 전자파는 라디오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전파의 전달. 지상파가 있고 공간파가 있습니다. 지상파는 직접 전달되거나 반사돼서 전리층과 지표 사이에서 반사돼서, 즉 여기서 쏘면 기지국이 기지국으로 전달될 때 이 전리층 경계면 있잖아요. 경계면에서 반사가 됩니다. 근데 무조건 반사되는 게 아니고요. 1에서 30GHz 전파 이런 것들이 전리층에서 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30GHz보다 주파수가 크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경우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는 결국 30GHz 이상 주파수 대역을 씁니다. 자, 전파는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ITU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전파 사용에 대한 규칙을 국제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신을 할 때 혼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용 주파수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내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쓰겠다 최초로 그러면 그때 국제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쓰려는 데가 많다 그러면 이제 표준 규격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파수 몇 기가헤르츠, 800MHz들을 SK통신에다가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주파수 대역별 용도를 한번 봅시다. 라디오파에. 여기 보시면 300Hz, 30kHz, 3MHz, 300MB, 30GB, 그리고 3테라, 300테라도 있어요. 300테라는 가시광선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VLF, LF, MF, HF 쭉 나옵니다. 여기 익숙한 게 있을 거예요. VHF나 UHF. 옛날 방송, TV. 그렇죠? UHF 방송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파장대로 다른 대형명으로 또 표시를 하기도 해요. 대형명이 이건 대역 기호고 대형명이 초저주파 20에서 300Hz 음성 주파수 대역입니다. 실제 음성은 아니에요. 초장파 길다는 얘기죠. 무지 길은 장파. 한 파장이 한 주기가 100에서 100m에서 10km까지 됩니다. 이거는 선박에서 통신할 때 이 초장파를 씁니다. 길어야지 회절이 주파수가 낮아야지 회절이 잘 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이 잘 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박한테까지도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파, 선박 혹은 항해용,
초장파나 장파는 선박 항용입니다. 그리고 중파는 한국인은 떠 있으니까 직진으로 보이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회절이 많이 안 돼도 웬만큼 통신이 되기 때문에 항공 혹은 AM 라디오에서 이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파, 우리가 단파 방송이라고 하죠. 단파 방송, 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방송입니다. 그게 바로 3에서 30MHz입니다. 자, 그리고 초단파. 초단파는 TV 혹은 FM 방송에서 쓰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주파수 대역은 88MHz부터 시작해서 110MHz 정도 그때 쓰고 TV가 이제 200MHz, 300MHz 이때를 씁니다. 그리고 극초단파, 이런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UHF 방송, TV 방송, 이동전화, 레이더 이런 데 씁니다. 이동전화에서도 썼습니다. 최초에 PCS폰에서. 그리고 SHF, 센티미터파,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한 주기의 파장이 약 10에서 10mm에서 1cm입니다. 센티미터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파라는 게 있어요. 밀리미터파는 미사일 우주통신에 썼습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 이것은 통신, 방송, 이동통신, 위성통신, 리더, 가열 건조. 이거 뭐예요? 전자레인지죠?